자, 36강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동산 가치라는 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치가 떨어진다. 일반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채하고 좀 틀린 게, 차이가 난다면 공급하는데 시차가 존재하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그럼 발생 요인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을 얘기합니다. 수요 공급에. 먼저 유용성 혹은 효용성, 요거는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아니면 효용 이런 거를 유용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게 아주 동네가 쾌적해지거나 하지만 지하철 들어온 바람에 편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공업용은요 생산성이라든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요는 반드시 뭐라고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유효수요다. 그 다음에 희소성은 부족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소하냐 그런 얘기죠. 이런 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수요에 비해서. 예를 들어 물건이 조그마하다 하더라도 이용할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전혀 희소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물건이 이렇게 큰데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이것도 상대적 희소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성도 마찬가지로 이전이 어느 정도 용이하냐, 정부에서 그 지역은 10년 동안 아파트 못 팔게 한다 이런 것들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걸 형성 요인이다 해줍니다. 형성 요인. 형성 요인은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고, 이거를 일반적 제요인이다. 그 다음에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어떤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는 보통 이제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사회적 요인 나오면 무슨 인구라든가 가족, 뭐 가구 분리, 뭐 도시 형성, 공공시설 이런 식으로 교육, 건축 양식, 관행 뭐 이런 거 나오면 일단은 사회적 요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나오면 무슨 경제 용어인 저축, 소비, 투자, 뭐 재정, 금융 뭐 이런 거 나오면 경제적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 나오면 무슨 제도, 무슨 규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규제 이런 거 나오면 일단은 행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 세제 상태다, 세금 제도를 측면을 얘기할 때는 행정적 요인입니다. 근데 세금 부담의 상태 이렇게 나온다면 똑같은 세금 제도로 하더라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 재반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 이것도 경제적 요인이다. 기술 혁신이 있거나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제적 요인이다. 이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그 헷갈리는 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제 원칙이다 해서 부동산 가치라는 것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잘 알게 되면 감정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치 평가의 제 원칙이다 해줍니다. 이때 중추적인 대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여기다 3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법률적 측면에서 25층 이상 올라가는 건 불법이라는 얘기죠.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합법적인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지형, 지세, 기반시설 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라는 얘기죠.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분양이 안 돼서 들어온 수익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층 더 올라갈 때마다 더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요 정도를 이용할 때가 가장 최유효 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익은 어떻게 발생해야 돼요? 내가 죽음을 발생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합리적인 이용해야 된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요거를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이 최유효 이용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주는 원칙들을 얘기할게요. 이거 맨 먼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접 원칙은 그냥 간접적으로만 지원해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수요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간접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치가 변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변한 가치를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사실, 요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대체의 원칙은 우리 사람들은 만족감이 동일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가격이 낮은 놈을 선택할 겁니다. 또한 가격이 똑같다 하면 효용이 높은 놈을 선택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그 지역은 가격대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대체의 원칙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비교 조정 작업이라는 걸 계속 할 건데, 어떤 사례 부동산을 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여러 가지 원가라든가 수익 같은 거 측정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그야말로 부동산 내부에서 얘를 지원해주는 원칙인데, 먼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룰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예컨대 그 주차장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가는 거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기능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러면 주차장 설비가 안 갖춰 있어서 주차장 설비를 했더니 원래 7억짜리였는데 주차장 설비를 3억 했더니 이게 원래 10억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14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부동산 가치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를 모조리 합친 거란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 때문에 3억을 추가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투자했더니 균형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선행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기업은 들어온 수익을 노동자분에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토지는 꼼짝 못하니까 맨 나중에 배분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근거가 되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어떤 땅에다가 건물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계속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만 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 공간의 원칙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 이용을 지원해주는 원칙인데, 먼저 경쟁의 원칙은 말 뜻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 누군가가 초과인을 얻고 있다. 그럼 반드시 경쟁을 야기합니다. 어디 이럴 때까지요?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고, 적합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잘 적합할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경제적 감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 뜻하고, 그 다음에 또한, 아까 제가 체크해드린 몇 가지 내용들 있죠. 이런 것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나오면 문제 풀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만 잘 아시면 돼요. 이상입니다.